자, 그리고 어제 오세훈 시장의 또 선고 이후에 여러 후폭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또 오늘 저도 뭐 여러 기자들의 또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좀 당내 기류들을 좀 읽어봤는데, 일단은 당내 기류, 오세훈 시장 측, 뭐 저는 어제 위로의 말씀을 또 드렸고 비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판결문들이 좀 분석이 되면서 당내에서는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현재 기자들이 취재한 당내 분위기입니다. 재심, 2심 그리고 대법원 선고에서 판결에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류가 좀 중론이 아닌가 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저도 어제 판결문을 보면서 이거는 제가 오세훈 시장 측에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스피커들도 좀 방어할 만한 논리가 있어야 저희가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태균 씨와 일면식도 없던 김한정 씨가 강철원 그 부시장과 명태균 씨가 다툼이 있고 나서 갑자기 투입이 돼서 안 쓰던 메신저까지 쓰면서 명태균 씨와 소통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한 차례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5차례 가까이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그때 여론조사비로 추정되는 500만 원, 뭐 1000만 원 단위의 돈들이 오갔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김한정 씨의 개인 소행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 법원의 판결, 이 해설이 좀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어떤 이 법원의 해설을 깰 수 있을 정도의 논리가 있으려면요, 김한정 씨가 이와 같은 단독 플레이를 했을 정도로 명태균 씨와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점 등에 대한 좀 긴밀한 논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또 기자들이 취재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뭐 한동훈을 포함해서 많은 이 원내 정치인들, 뭐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이런 정파성을 다 떠나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좀 재판 결과가 유감스럽다,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우리 야당, 국민의힘 내 대권주자 그리고 차기 서울시장 혹시 있을지 모를 이 보궐선거에 대한 이런 문법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기류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읽히고 있고요. 그 중심에 또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이 친한동훈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전후로 있었던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 오세훈 시장의 선고에 대한 우리 한동훈 계파 의원들의 이 내밀한 속내가 잘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연합뉴스에서 이 기사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거는 이제 조은희 의원이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여기 본문 내용들을 보면요, 자,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가 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판결문 흐름들을 보니까 이게 뒤집히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전망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친한동훈계들, 그럼 이제 우리 차례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기사에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많이 받습니다만 이런 얘기 하진 않죠. 장동혁 대표에게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상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오세훈 시장을 공천했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부담을 짊어져야 할 측면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 1년 만에 보궐선거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과거 처신 때문에 이제 돌려받는 부메랑들,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거나 우리 정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우리 한동훈 씨 계파들은요, 이거 본문도 한번 쭉 보여주세요. 그 본문 내용 쭉 내려보시면은 이 친한동훈계 관련된 이 취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주시면 여기 나오죠. 친한계 초선 의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냐, 큰 위기가 찾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 원내의 눈이 반사적으로 한 의원을 향해 좀 더 가지 않겠냐, 장동혁 체제의 변화와 함께 한동훈 복당론도 논의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참 순진무구 솔직할 수가 없죠. 오세훈 시장의 위기가 곧 한동훈의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친한동훈계 초선 의원, 이 정도 선고면 3심까지 가도 100만 원 밑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람이 없으니까 답은 한동훈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오세훈 시장 선거 관련돼서 비보라고 하는 썸네일을 달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저도 오세훈 시장에게 유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죠. 뭐 유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아니,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는데 저랑 장해찬 최고 나가라 마라 그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 오세훈 시장의 요구 때문에 기자들의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아야 됩니까? 왜 추궁을 당해야 돼요? 굉장히 불쾌했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 당선을 위해서 당직자로서 역할을 했고요. 제가 어제도 무슨 방송하면서 감히 무슨 뭐 오세훈 시장 날아가면 대권 구도가 요동칠 거라서 장독 대표가 뭐 이득을 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집단이에요. 친한동훈계는. 오직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니라서, 한동훈이 후보가 아니라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아니라서 불만인 집단이고요. 모든 정치적인 사건이 돌고 돌아서 한동훈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만 해설을 하는 놀라운 집단입니다. 우리가 논평을 할 때요, 제가 오늘 선관 이슈를 논평을 할 때도 거봐라, 장동혁 대표가 했던 말이 맞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야, 거봐라,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완전 부정선거론 타고 완전 승승장구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모든 정치적인 사건들과 이런 주변인들의 비극을, 사실 이것 때문에 지난 선거 때도 오세훈 시장, 그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씨 관계가 틀어진 거였거든요. 명태균 사건이 비화되니까 한동훈 씨 스피커들이 죄다 방송 나와서 야, 개혁파들, 이 찬탄파들 중에서는 한동훈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오세훈 시장의 속을 박박 긁었습니까?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나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니까 김종혁 씨부터 호다닥 달려가서 한동훈 도와주면 안 되냐. 오세훈 시장 드랍했으니까 그 표, 제가 종편방송 나가니까 옆자리에 있었던 친한동훈계 패널이 오세훈 시장 드랍했으니까 이제 그 표는 한동훈에게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부터 해요. 제가 이러니까 한동훈 씨와 그 계파들이 그 어떤 조직과도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친 오세훈 계파로 분류가 되고 대책 없는 미래 소속인 우리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도 현재 사법 리스크가 있죠.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책임당원 2,000명의 명부, 본인 지역구 명부를 명태균 씨에게 넘겨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조은희 의원이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 기사의 친한동훈계 인터뷰 내용을 뭐 그 대책 없는 미래인가 봐요. 뭐 쇄신파 의원 단톡방 쇄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리사욕에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야욕만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책임당원 명부를 2,000개를 넘겨가지고 지금 뭐 송치가 되어 있고, 오세훈 시장은 관련 사건으로 1심 유죄까지 받은, 아무튼 쇄신파, 이 쇄신파 단체방에 올렸다고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단톡에 대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좀 시간이 흘러서 조은희 의원이 먼저 이 사진을, 올렸던 사진을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조은희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아유, 우리가 전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해명 서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다른 사람의 위기를 지난 조기 대선 때도 정말 투명하게 이제 찬탄파 유일 후보는 한동훈이니까 한동훈에게 힘이 실릴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유일 구심점 한동훈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파렴치한 이 개파들의 행태에 대해서 누가 정상적인 범주로 인지를 할까 생각이 되고요. 장덕 대표는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 한마디만 딱 하고 그 측근들 역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공천을 한 정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천 과정에서의 검증을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정도 얘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실제 문제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 출마를 했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친한동훈계는 초식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거고, 오늘 또 그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스피커, 기자가 왜 친한동훈계 스피커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현종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또 썸네일을 또 재밌게 달았더라고요. 네, 뭐 맨날 논설위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인들을 베이비시팅하고 뒷바라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전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야권 내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을 오세훈의 위기, 보수의 원톱이 된 한동훈, 그리고 입지를 잃은 장동혁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언론인이 달 수 있는 썸네일이자 헤드라인일까요? 문화일보 어쨌거나 뭐 개인 유튜브도 아니고 문화일보면 언론사 유튜브 아닙니까? 그런데 뭐 무슨 근거로 한동훈 씨가 원톱이라고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만, 뭐 한동훈 씨가 뭐 차기 대선 주자 뭐 구도로 보나 뭐 이따 우리 좀 짚어보겠지만, 한동훈 씨 그 복당에 대해서 오히려 도움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과반을 아득히 넘는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오늘도 나왔거든요. 복당도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뭔 원톱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참 황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메타인지가 상당히 떨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청와대와 이 민주당 친명 그룹들과 이 여권 관계자들 좀 긴밀하게 취재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취재한 내용인즉슨 민주당에 열심히 사냥개 노릇을 하던, 민주당의 개목줄 잡혀서 내부 총질만 하고 특검 통과 협박질이나 하고 열심히 보수 진영 괴멸, 우파 괴멸에 힘썼던 한동훈 씨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 여권에서 기류 자체가 쓰임이 다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서 단위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훨씬 상위 기관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다라고 저는 전해들은 이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 재개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재개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건 어찌 보면은 집권 세력에게는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요, 사정권에 대한 행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요, 일단은 온갖 캐비넷의 정보들이 다 들어오죠. 하물며 이미 기소가 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첫 번째로 차기 대권주자 그룹 중에서 현재 치명타를 입었지만 다음 타자가 누구일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제가 그래서 그때 금요일 방송에서 그 말씀도 드렸죠. 지금 여권에서는 차기 총선 장동혁 대표 얼굴로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판단의 근거 자체가 현재 장동혁 대표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에 근거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씨를 정리를 해야만 그 떨거지 세력들을 좀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장동혁 대표를 건드릴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현재 캐비넷을 아무리 열어도 사법 리스크 등 흔들 만한 요소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제가 그런 기류를 전달을 드렸어요. 실제로 뭐 TV조선에서 이 재래식 미디어에서 뭐 부동산 사기당한 걸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피해자를 이지매하는 황당한 기획보도를 해서 역풍을 맞았었는데, 그렇게 궁색하게 네거티브를 해야 할 정도로 장동혁 대표를 건들 만한 소스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뒤집으면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 정치인들, 굳이 집권 세력 입장에서 차기 총선까지 내버려둘 이유가 있을까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재판을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내 기회가 올 거다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 차례가 올 것이다. 정치적 기회 말고 수사, 재판, 내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고 메타인지가 살아있는 논평일 텐데, 원톱됐다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